62세 공무원, 은퇴 후 모임으로 생활했더니 남은 건 피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앞두신 분들 혹은 이미 은퇴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언젠가 퇴직하고 한가해지면 친구들과 모임도 많이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많이들 하죠. 그러나 막상 은퇴 후에 자유로운 시간이 찾아오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난처함을 겪곤 합니다. 특히 직장을 떠나니 나를 찾는 사람도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겨서 인맥 관리를 지나치게 하게 되거나 자칫 잘못된 소비 습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은퇴 후 각종 모임을 쫓아다니느라 결국 빚만 늘었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은퇴 생활을 준비하고 영위할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은퇴의 현실과 62세 공무원 이야기. 우리가 흔히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년 보장, 안정된 월급, 그리고 무난한 노후 등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정성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달에 만난 김모 씨 62세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김 씨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오셨고 퇴직하기 전에는 꽤 높은 직급까지 오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빈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하루 이틀은 이렇게 쉬는 게 얼마만인가 하며 느긋하게 보낼 수도 있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퇴직 전에는 주말마다 등산 모임, 직장 내 회식 등으로 오히려 너무 바빠서 쉬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니 허전함이 커졌대요. 그러다 보니 하나둘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전 직장 동료나 동창들, 지역 커뮤니티 모임까지 닥치는 대로 참여했습니다. 초반에는 내가 은퇴했어도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반겨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모임들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지출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던 거죠. 술자리에 밥자리에 또 때로는 여행까지. 처음엔 주위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좀 즐겨라라는 말에 덥석덥석 받아주다 보니 한두 달 만에 퇴직금 일부가 훅 줄어들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매월 소소하게 들어가야 할 돈들이 계속 생기면서 어느 순간에는 적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퇴직 후 약 1년 반 만에 마이너스 통장을 뚫게 되었고 현재는 빚을 조금씩 갚아가느라 허덕이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2. 사례 1 은퇴자에게 찾아오는 모임 스트레스. 김 씨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중반의 박모 씨는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하시다가 명예퇴직으로 일찍 나오셨는데 퇴직 후에도 여전히 본인이 사회적인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서 다양한 학술 모임, 지인 모임, 문화센터 활동 등으로 일상을 빼곡하게 채우셨어요. 처음에는 지금까지 연구에만 치우쳐 살아왔으니 이젠 좀 인맥도 쌓고 폭넓게 소통도 하자라는 마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본인이 명예퇴직 교수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조금씩은 더 무게를 잡거나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선 어느 정도 체면을 차리기 위해 돈을 더 많이 쓰게 됐다는 겁니다. 카페를 가도 본인이 먼저 결제하고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차 편의를 좀 대볼까요? 하면서 자꾸 지출이 늘어났죠. 퇴직금이 꽤 넉넉한 편이었지만 1년쯤 지나니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었고 수입은 거의 없으니 점점 불안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박 씨는 모임을 한동안 전면 중단했어요. 안타까운 건 이미 한번 사는 척하면서 여러 모임에 참여했기 때문에 갑작스레 모임에 안 나타나게 되자 왜 요즘 안 와? 돈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미지에 금이 간 것 같아 괴롭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결국 박 씨는 남은 예산을 다시 계산해보고 이대로 가다간 은퇴 생활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3. 사례 2 새벽밥 장사로 근근히 버티는 58세 전 은행원. 또 다른 분은 58세 은행원으로 오래 일하시다가 부지 브랜치 매니저까지 하셨던 정모 씨 사례입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본인 스스로 나는 재무 감각이 있어. 돈을 잘 굴릴 줄 알아라고 자신했지만 정작 막상 퇴직하자 본인의 감각은 어디론가
실종되어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정 씨는 은퇴 직후 처음 몇 달을 내가 은행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젠 누릴 자격이 있지 않은 생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모임과 골프, 술자리, 자녀와의 여행 등에 쏟아부었다고 해요. 물론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었으니 큰 걱정은 없었지만 변수가 생긴 건 가족의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집 보수 비용이 발생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돈이 빨리 나갈 줄 몰랐어. 정 씨의 말입니다. 결국 가지고 있던 적금과 펀드를 일부 해지하고 모임에 쓰던 돈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생활비로 쓸 현금이 부족해지다 보니 한때 자존심을 세웠던 정 씨는 새벽 시간에 작은 배달 장사나 새벽밥 장사 등을 병행하게 됐죠. 본인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소비를 좀 줄이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걸 그랬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금이 유출될 거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죠. 4. 사례 3 모임도 재설계가 필요하다. 반면에 성공적으로 모임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안정까지 지켜낸 분도 있습니다. 61세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신 최모 씨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최 씨는 은퇴 전부터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미리 소소한 은퇴 후 플랜을 만들어 놓았죠. 예를 들어 월간 모임 비용 예산을 따로 책정한다. 2주에 한 번 이상 모임을 잡지 않는다. 무조건 본인이 비용을 내는 호스트 역할은 제한한다. 모임 구성원들에게도 꼭 분담을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활동 반경과 소비 범위를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임에서도 나 지금 은퇴했으니까 우리 다들 부담 없이 지내자며 솔직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괜히 잘 보이려고 카드 긁다가 나중에 소갈이하는 것보다 미리 내 상황을 털어놓고 규칙을 정해두니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오히려 편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결과 최 씨는 여유 있는 선에서 모임을 즐기면서도 본인의 재정 상태를 꾸준히 지킬 수 있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호탕한 척, 부자인 척할 필요가 없으니까 삶도 훨씬 가벼워졌다나요. 5.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모두 은퇴 후에는 여유롭고 멋진 생활을 꿈꾸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자금 계획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원래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 줄 몰랐다는 말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의외로 생활비 외에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도 쉽고 한창 일할 때보다 수입이 월등히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임을 끊고 혼자 움츠러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에 큰 즐거움을 주니까요. 다만 그 교류와 모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을 구체적으로 짜보세요. 월간 혹은 분기별로 지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모임 비용을 포함시키면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모임 횟수와 목적을 조절하세요. 필요 이상으로 모임을 잡는 건 결국 돈과 시간 모두에 무리를 줍니다. 한 달에 몇 번 혹은 어떤 종류의 모임에만 나갈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면 좋습니다. 지출을 분담하고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모임에서 내가 다 낼게 식으로 무리하다 보면 당장은 환영받을지 몰라도 결국 본인이 지쳐버립니다. 오히려 요즘 나 은퇴해서 수입이 예전만 못하다. 같이 분담하면서 즐기자고 먼저 얘기하면 진정한 친구들은 얼마든지 이해해줍니다. 모임 외에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방법.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나만의 삶을 찾는 겁니다. 혼자서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을 만들어 둔다면 굳이 모임에 목매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6.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오늘 62세 공무원, 은퇴 후 모임으로 생활했더니 남은 건 핏분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 이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유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돈도 더 쉽게 나가게 돼요. 직장 다닐 때보다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 막연히 예상하지만 거꾸로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지금껏 하지 못했던 취미, 친구들과의 시간, 가족과의 여행 등을 한꺼번에 누리려다 보면 자칫 준비해 놓은 퇴직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죠. 하지만 미리 준비해두고
지출과 모임을 적절히 관리한다면 은퇴 후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앞서 얘기한 최 씨처럼 약간의 계획과 솔직한 태도만 더해진다면 말이죠. 돌이켜보면 은퇴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자유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친구들과 멋진 추억을 나누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균형만 잘 맞춘다면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빛나는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이 사례들이 경각심도 주고 작은 힌트도 되었길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부디 모두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은퇴 생활을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